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꼬여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런 대접받지 못했었는데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완전 기겁을 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삼형제였는데요. 형제들이 다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평일 낮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도 동생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저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일을 하느라 30 후반에 만났고요. 마흔이 넘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홀어머니셔서 인사를 하고 다 같이 밥을 먹었고요. 분위기가 뭔가 화기애애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어요. 문제는 밥을 다 먹고 치우려고 할 때 일어났어요. 시댁에서 저 온다고 한 상 가득히 차려주셨는데 치우는 것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우는 건 저도 거들게요. 그릇을 먼저 옮길까요? 아유, 아니에요. 손님이신데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하세요. 아이, 그릇이 너무 많은데 두 분이 치우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도울게요. 상을 치우는 것을 저도 좀 도우려고 일사불란하게 일어났지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첫째 동서의 흰 블라우스에 김치 국물을 잔뜩 쏟았지 뭐예요. 어머, 아우, 이를 어쩐다. 너무 죄송해요. 이거 물티슈로 닦을 양이 아닌데요? 어쩌죠? 내 옷 빌려주마. 그 옷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옷 갈아입고 이건 나중에 세탁해. 그래서 동서는 어머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고요. 저는 그 블라우스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물빨래 하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세탁해서 갖다 줄게요.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잖아요. 세탁까지 해서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맡겨도 돼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세탁해야 하는지 보려고 옷 안에 있는 택을 봤는데요. 옷이 외국 옷인지 상표가 몇 장이나 붙어 있고 어떻게 세탁하라고 한눈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세탁해야 하는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동서가 저한테 다가와 같이 택을 봤는데요. 여기 딱 쓰여 있네요. 온리 드라이 클리닝. 이거 안 보이셨어요? 아이, 그러네. 이걸 못 읽었네. 여기 쓰여 있었구나. 왜 안 보였지? 미안해요. 내가 드라이 클리닝 해서 갖다 줄게요. 이상하게 제가 혼자 봤을 때는 안 보이더니 둘째 동서가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보이는 것 있죠. 미안해서 김치 묻은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 동서가 저를 의아한 듯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죠. 혹시 형님, 영어 못 읽으세요? 어떻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딱 쓰여 있는데 그게 안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읽죠. 읽는데 안 보였어요. 책이 여러 장이 있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 말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그럼 대학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읽을 줄 아는 단어잖아. 대학이 뭐야? 요즘은 초등학생일 거야. 형님, 그나저나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서강대 나왔어요. 첫째 형님은 홍대 나오셨고요. 혹시 동문일까 하고요. 나는 고졸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그래서 사회 경력은 많아요. 솔직하게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니까 두 사람은 정말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때 첫째 동서가 피식 웃었고요. 둘째 동서가 실언을 했습니다.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 힘든데 저희 집에서 보게 될 줄이에요?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면접을 보러 왔나요? 지들이 내가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 인터넷에서 말로만 듣던 막장 동서들이 바로 내 식구가 되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끝까지 할 말을 했어요. 나 고졸이어도 불편한 거 없이 살았는데 왜요? 내가 고졸이라서 무슨 불만 있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피식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예의 없는 그들의 행동에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였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고 화를 억누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받는 일이 더 생겼어요. 남자들과 어머님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바빴고요.
상에 유리컵이 몇 개 더 있길래 제가 그걸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서들이 제가 오니까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들끼리 영어로 샬라샬라 대화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한 번 됐어요. 인연들이 제가 영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목소리도 줄이지 않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이것들 수준이 어떤지를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사는 인간 말종들. 내가 대학을 못 나왔지 인생을 못 살고 있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얼어버렸고요. 그것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무식한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그런 말까지 듣고 더는 못 참겠어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영어로요. 말이 너무 심하네? 뭐? 바보 같은 아주버님이 진짜 바보를 데리고 왔다고? 내가 언제 영어 못한다고 했어? 내가 안 보였다고 했지 언제 영어 못 읽는다고 했어? 사람 면전에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내가 무역업 하는 사람이라 이 정도 영어는 기본이야. 그리고 어디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웠는지 발음이 영쿨이네. 내가 앞으로 형님 될 사람이니까 두 사람 영어 좀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그것들 말을 받아쳐줬습니다.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예비 남편이랑 서방님들, 어머님까지 다 달려왔어요. 아,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분위기도 안 좋아 보이는데. 너네 혹시 싸우니? 동서들이 또 시어머니는 덜덜덜 떨어하더라고요.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제 눈치를 보길래 저도 그날은 거기까지 하고 봐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사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날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생들이랑 우애가 좋네. 이렇게 평일 점심인데도 다 모이기 쉽지 않을 텐데. 형님을 많이 좋아하나 봐. 우리 형제가 좀 우애가 좋긴 해. 내가 우리 집 가장이었거든. 내가 동생들 다 키운 거나 다름없어.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언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일 안 하셨어? 왜 당신이 가장이 되었어? 우리 집은 정말 많이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가난해졌어. 어머니가 일을 나가셨지만 일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45살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아서 거의 돈을 못 버셨지. 그래서 내가 공고로 가서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거야. 그래서 동생들 케어만 한 거고. 정말 가장이었구나. 대단하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동생들 키울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대단해. 두 동생들은 나처럼 크길 원하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 다행히 두 놈들 공부를 잘해서 한 명은 고대, 한 명은 연대를 갔고 지금은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둘 다 30즈음에 장가갔고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큰 거고. 완전 희생의 아이콘인데 결혼할 때는 스스로 벌어서 한 거야? 아니면 당신이 좀 도와줬어? 가장이 왜 가장이겠어? 아버지 없는 서러움 안 느끼게 해주려고 내가 두 동생들 집까지 다 해줬어. 번듯한 집안이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해서 돈 모아서 애들 결혼까지 시킨 거야.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동생들이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런 가족 만들고 싶더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놓았으니 이제 나의 행복을 찾고 싶었지. 나 이제 행복해져도 되지 않아? 당연하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도리를 다한 게 아니라 넘치게 해줬지. 그래서 당신도 결혼이 늦었구나? 나도 회사 키우느라 일만 해서 이 나이에 하잖아.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더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은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동생들 장가 보낸 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표들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동생들 남부럽지 않게 집까지 사준 형이 어딨어요. 정말 아버지 이상으로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시동생들도 그런 형을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비 남편은 가족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어머니를 많이 애틋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희생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삼형제가 화목한 건 예비 남편의 노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인사드린 첫날부터 동서들을 밟아나서 다음부터는 저에게 예의 없게 굴거나 저를 무시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가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저한테 뭘 바라는 건지 이상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보다 잘났다는 걸 깔아놓고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실수로 김치 국물을 쏟은 블라우스를 깨끗하게 세탁해서 갖다 주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제 회사를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서 잘 지냈어? 내가 나이도 많고 손이 사람이니까 말 놓아도 되지? 자, 여기 블라우스. 그때 미안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고맙고. 뭘요? 놀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맞죠. 바쁜 형님 오라가라 하는 게 더 예의가 아니죠. 그래, 어떻게 지냈어? 얼굴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잠을 못 잤나? 아이, 그게 아니라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대학 동문회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같은 과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시집을 엄청 재밌게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형님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고 선배가 먼저 결혼하고 시동생이 너무 괜찮아서 주변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은 시월드 하지만 자기는 시댁 식구들 모이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금도 선배이자 형님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부러워요, 형님. 저도 형님과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는 거, 바로 제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 차단을 했어요. 그래? 나는 동서랑 동문이 아닌데. 내가 동서랑 원래부터 인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저번에 한 번 본 게 다잖아. 그럼 형님은 제 친구 동서지간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예상 적중했습니다. 저에게 뭘 더 바라는 게 맞았어요. 지금까지 제 예비 남편 뜯어먹었으니 이제는 저를 뜯어먹고 싶었나 봅니다. 아유, 내가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내 예비 남편이 동생들 뒷바라지 해줬다고 들었어. 그럼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뭘 더 봐라. 그건 염치가 없는 거야. 형님, 그거 아세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는 20평대 집 해주고요. 동선에는 30평대 집 해준 거 아세요? 집값도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저보다 아래 동서한테는 더 비싼 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조리원도 저는 2주 했는데 동서는 한 달이나 했고요. 이거는요, 엄연히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데? 뭐 동선에 집 뺏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사 가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거야? 동생들 해주려거든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저희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세준이는 돈 다 해주고 저희는 조금 해주면 저 너무 서운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 살림 자기들이 불려가는 거지? 자기들 힘들다고 형 보고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이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동서 참 웃긴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날 만나기도 전에 우리 예비 남편이 동생들한테 해준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남편한테 가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해. 그건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형님 예단해 올 거잖아요. 그 예단에서 저희 집 리모델링비도 추가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왜? 나는 예단비로 어머님께 돈 드릴 거고 어떻게 쓰시는지는 어머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렇게 원하면 어머님께 말씀해 보던지. 정말 웃기는 사람 아닌가요? 첫째 동서는 둘째 동서와 이간질을 시키고 싶고 자기도 돈 좀 뜯어가고 싶었나 본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가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풀이 죽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 동서가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뭔 결혼도 하기 전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지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동서들의 면담에 하루씩 시간을 뺏고 감정 소모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동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주었어요. 얘는 또 저한테 무슨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일단 드러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동서,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오고.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용건 먼저 이야기해 줄래? 다른 게 아니라, 둘째 형님 좀 너무해요. 전에 저희끼리 영어를 한 것도 둘째 형님이 하자고 해서 그런 거고요. 형님 만나셨다면서요. 저에게 얼마나 형님 욕을 하던지요. 돈만 많고 머릿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뒷말하는데 듣는 제가 기분이 상할 정도였어요. 첫째 동서가 둘째 동서한테 제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욕들을 고스란히 저한테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제가 계속 똥 씹은 표정으로 둘째 동서를 쳐다보고 있으니 둘째 동서가 본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저는 둘째 형님이 형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형님 편 들었어요. 저 그렇게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 딱 싫어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 성격. 둘째 동서는 사회성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능이 모자란 건지 정말 어느 것 하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될 도리로 내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둘째 동서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 동서, 다른 사람이 내 욕했다고 해서 나한테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 그것도 그렇게 세세하게 나한테 알려줄 필요 없고, 동서가 얘기 안 했으면 누가 내 욕을 했는지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야. 혹여나 동서 지인 중에 지금과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돼도 누가 누구 욕했는지 당사자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게 좋을 거야. 말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옮기는 사람이 더 나쁘니까. 알겠지? 동서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몰랐던 일인가 봐요.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몰라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네요. 기분 상하시라고 한 말 아니에요? 저는 다만 둘째 형님이 너무 이상해서 한 말이었어요. 가깝게 지내지 마시라고요. 동서, 가깝게 지내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동서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쨌든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그럼 내가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 둘째 동서를 한 30분 만났을까요? 기가 쫙 빨리고 기분까지 잡쳤어요. 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요. 웬만하면 둘째 동서를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요.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을 제가 기분 잡치며 시간 내서 만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둘째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그날 큰 실례를 하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서 이렇게 따로 연락드려요. 그래? 그때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거였어? 무슨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오래 통화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용건만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네.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무역학과를 나와서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형님 회사 알아보니까 꽤 크고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동생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동생이 취업준비생이었구나. 걱정이 많겠다. 그런데 동서, 나 이런 인사청탁 싫어해. 동생이 실력이 있다면 정당하게 공채 모집할 때 지원하면 분명히 붙을 거야.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죠. 지금 3년째 백수인데 꼭 무역일만 하고 싶대요. 저희 집 사정도 안 좋고요. 엄마랑 동생이랑 맨날 싸우고 우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형님, 저를 위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둘째 동서의 뻔뻔함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제가 좋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세게 말을 했습니다.
동서, 그렇게 들어오면 낙하산이라고 소문나서 제 실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지도 못하고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게 되어 있어. 정정당당한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들어온 사람 우리 회사에 단 한 명도 없어. 동서, 내가 동서 동생한테 멘토는 해줄 수 있지만 이런 청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둘째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나 봐요. 저는 정중한 말투로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속을 훤히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참 너무하시네. 제가 형님 거리니까 뭐 진짜 형님인 줄 아나 봐요? 밖에서 만나면 고졸이라 나 같은 사람 만날 수조차 없었을 텐데 내가 집안 형님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대우해주니까 네가 진짜 형님 같아요? 어디서 천박한 것이 훈수야? 야, 운 좋아서 사장 된 주제에 겁나 잰다. 됐어. 나도 너 같은 거 있는 회사에 내 동생 안 들여보내.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쌍스러운 것들이 있나요? 저도 오랜만에 욕을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세상에 인사청탁이 말이 되냐고요. 저 역시 이런 것들이 제 동서로 앉아있다는 게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2명의 동서들의 부탁에도 꿈쩍을 안 하니 이제는 둘이 같이 합동을 해서 절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냐고요? 바로 시어머님이에요. 제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 말이면 끔뻑 죽잖아요. 한평생 효도의 명목으로 동생들을 뒷바라지한 건데 남편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제 결혼 방해하려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없지 않아요? 남의 배려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이용해 먹으려는 게요. 지금까지 잘해준 것들이 모두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동서 둘이 자신의 시어머니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큰애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못난 어미를 대신에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자신이 너무 희생했거든. 그래도 이만큼 우애 좋게 커서 우리 큰애가 정말 동생들을 잘 키워줬구나 하고 내가 너무 기뻤어. 네, 저도 승원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고 아픈 어머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동생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많이 헌신했다는 것도요. 그래. 애들이 결혼해서도 지영이면 끔뻑 주고. 그렇게 된 게 다 우리 큰애의 헌신 덕분에 이런 우애가 생긴 거야. 네, 승원 씨도 대단하고요. 동생들도 모두 형을 잘 따라주고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머님 참 든든하시겠어요. 맞아. 내가 참 든든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집은 첫째가 가장이야. 이건 우리 애가 장가를 가든 안 가든 변함없는 우리 집 풍습이다. 네, 그건 그렇죠.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한들 우애가 변하고 동생들 챙기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 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전부터 우리 큰애의 짝꿍은 우리 큰애처럼 성품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싶었다. 네가 사업도 크게 운영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동생들을 잘 봐줄 줄 알았어. 내 바람대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딱 느껴졌습니다. 이런 재수덩어리 동서들이 시어머님한테 제가 들어와서는 제 남편 될 사람이 예전처럼 동생들을 잘 보살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면서 이간질을 시키려 한 것을요. 귀가 얇은 어머님은 동서들의 제잘거림에 또 홀랑 넘어가서 저한테 이러는 거고요. 어느 집이 장가간 동생한테 리모델링비를 해준답니까? 어느 회사가 부정청탁을 받아주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야 저도 마음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머님께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동서들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한테 시동생들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인데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왜 아직도 큰아들한테 동생들 뒷바라지하게 시키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그래왔다. 우리 큰애가 아버지 역할을 해갖고 아버지가 자식들 돌보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잖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생각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다 같은 자식인데 큰아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할까요? 어머님,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이 리모델링비를 대달라고 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을 넣어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식들도 쪽팔려서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 남편 될 사람은 큰아들이지 시동생들의 아빠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받아먹기만 하나요? 뭐라고? 우리 큰애도 자기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건 좋아서 하는 거다. 우리 큰애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 애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 들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승원 씨도 그러더라고요. 빨리 동생들 안정적인 생활을 해놓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다고요. 어머님 도대체 큰아들을 뭘로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동생들을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말 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못합니다. 어머님,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게 자식 망치는 일입니다. 아이고, 너 지금 날 가르쳐 드는 거니? 네가 뭐라 하던,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집 분위기는 원래 이렇다. 이런 게 싫으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지 말고 네가 나가. 우리 큰아들은 결혼 안 해도 우리 가족과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동생들 지켜주는 게 지 인물 아는 애인데 너 그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거라.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 아들은 나랑 평생 살면 돼. 아, 그러세요? 그렇게 아들을 망치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 못하겠다고 승원 씨한테 말할게요. 저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좀 말투가 예쁘진 않긴 했는데요. 제가 예비 남편한테 어머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쫄았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꺼져 그러면. 어떻게 네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랑 우리 아들과는 절대 결혼 안 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알았어? 저는 아주 머리가 헝클어진 채 예비시댁에서 나왔고요. 그때 제 모습을 본 두 동서들은 크크거리며 저를 아주 고소해했어요. 어머님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집안 분란만 일으키는 미친년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즉시 예비 남편을 만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여과 없이 다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 생각해봐. 내가 시동생들 안 챙기라는 말이 아니잖아. 챙길 것을 챙기라고. 당신 집안의 가장인 것도 알고 당신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알겠는데 이거는 호구야. 동생들이 당신 이용해 먹는 거라고. 예비 남편 화난 모습 여러 번 봤지만 그때처럼 눈깔까지 돈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이 좀 다른 집과 좀 다르지. 내가 살면서 돈만 잘 챙겨주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건 생각도 못했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까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쏟아부은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 나랑 결혼 안 해도 좋아. 당신이 당신 인생 찾았으면 좋겠어. 제 말의 끝으로 저희는 그날 뒤돌아서 갔고요. 저는 그렇게 이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한동안 연락도 없었고요. 제가 연락해도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했던 것들도 다 올스톱 해놓고 있었죠. 이 정도 나이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서인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던 예비 신랑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며칠 뒤 첫째 동서네가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어머, 여기는 웬일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가 된 줄 알았는데요. 무슨 일이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형수님께 그런 말을 한 건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했던 말들 다 잊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 후회 많이 했고요. 반성 많이 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어?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형님의 헌신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줄도 모르고 방관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어. 사과를 한다니까 일단 그 사과는 받아줄게. 앞으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형님, 다시 뵙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주버님과 형님 정말 잘 어울려요. 부디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동선에는 그렇게 저희 회사에 찾아와 사과를 하고 갔고요. 둘째 동선에는 그날 밤 저를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둘째 서방님과 동선은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해놨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늦진 않았는데 벌써 와 있었군요.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제가 룸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 둘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주 머리까지 숙이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형수님한테 했던 모든 것을 다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예민했던 것도 있고 개념이 없어서 형님께 실언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들 오늘 왜 그러는 거죠? 저 어차피 승원 씨랑 끝났어요. 이런 사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요, 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수님. 다시 뵐 수 있길 바라며 온 거예요. 저희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요, 정말 이렇게 빌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념 없던 행동들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형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주버님께로 돌아오세요. 사과는 사과로 받아줄게요. 그러니까 편하게들 앉고요. 갑자기 다들 왜 이러냐니까요. 저 승원 씨랑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기로 하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때서야 예비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원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일은 잘 해결됐고, 어떻게 지냈어? 미안해. 집안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연락하면 울 것 같아서 전화 못했어. 미안해. 그런 거였어? 그래, 집안일은 잘 해결됐어? 지금 마음은 어때? 괜찮아? 많이 진정이 됐어? 내가 참 살아온 세월이 험난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 지금이야 잘 풀려서 사업하고 있지만 나 사실 원양어선에서 막노동에 안 해본 것이 없이 돈 되는 일들 다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했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파혼이라니 현타 오더라. 예비 남편과 집 앞 벤치에서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제 마음에도 날카로운 것이 왔다 간 것처럼 많이 아픈 내용이었어요. 집에 가서 신사한탄을 했어. 내가 무슨 백지수표도 아니고 돈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람이냐고. 나도 이제 행복해지면 안 되냐고. 이만큼 했으면 자기 역할 다 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어머님과 동생들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동생들이 뭐래? 어머님은 뭘 하셨고 당신 마음 잘 이해해줬어? 당연히 이해해줘야 하지.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치? 동생들은 재수 씨들이 당신한테 했던 것들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도 재수 씨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다 30 중반 넘어서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바랄 수가 있냐고 절이 없다고 내가 많이 혼냈어. 서방님들은 모르고 있었구나.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사과하고 갔었어. 그때도 서방님들은 동서들이 그렇게 했는 줄 몰랐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넘겼어. 어머니한테도 정말 서운하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행복을 위해서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실망했다고 말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같이 우셨는데 왜 다들 나한테 미안한 짓만 했는지 내가 정말 바보 천치같이 퍼주기만 하고 살았구나 하고 후회했어. 그래서 가족들한테 앞으로는 일절 뒷바라지 없다고 말했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되겠어? 그래도 한평생 희생해온 이유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그게 한순간에 끊어져? 날 이렇게 호구로 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 나도 정말 지치더라. 그래서 한순간에 다 놓고 싶었어. 앞으로 동생들한테 일절 지원은 없다고 말했고
지금도 동생들 집 대출 내고 있는데 그거 다 동생들한테 내라고 했고 어머니도 내가 이만큼 잘 모셨으니 이제 동생들한테 모시고 살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가족들과 연 끊고 살겠다고 했지.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어. 정말? 아유,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났겠는데 동서들 원망은 없었어? 그렇게 돈 좋아하고 편법 좋아하는 동서들인데 난리 쳤을 것 같은데. 눈치가 있으니까 재수 씨들도 어쩔 수 없지. 그때서야 모두들 나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빌었고. 자기야 연 끊어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짐 싸서 오피스텔로 이사까지 했어. 그래서 나 이제 혼자 살아. 예비 남편은 지금껏 자기네 집안이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 목숨 같았던 가족들 끊어내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 날 그런 눈으로 바라봐준 게 정말 한몫했던 것 같아. 이제 나 혼자야.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어? 나랑 결혼해줘. 남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전 두 번째 프로포즈가 더 기억에 남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진정성이 더 느껴져서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결혼을 진행했지만 가족들과 다 연을 끄는 마당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나이도 많아서 혼인신고만 하고 짐을 합치는 걸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더 독한 사람인 게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동생들한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는지 단번에 잘라냈고요. 전화도 다 차단했습니다. 또 동생들과 동서들이 회사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단단히 마음이 상했나 봐요. 시동생들은 무슨 짓을 해도 형이 마음을 안 푸니까 저에게 많이 전화를 해왔어요. 형수님, 형이랑 같이 있어요? 혹시 같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왔다고 하고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제 전화는 거부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요, 서방님. 지금 같이 있긴 한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볼래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이가 스스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요. 형에게 계속 차단을 당하자 시동생들도 각자의 집에서 많이 싸웠나 봐요. 동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아유, 형님, 저 진짜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불쌍히 봐주시고 아주버님께 용서해달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저 지금 애 놓고 이혼당할 판이에요. 저 정말 어쩌면 좋아요.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있었는데요. 둘째 동서의 전화 소리를 듣더니 제 전화를 가져가서 바꿔받았습니다. 재수 씨, 우리 와이프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그리고 재수 씨 이혼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는 무슨 상관이고요? 이혼을 하는 건 두 사람의 영역인데, 누구 탓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살고 싶으면 내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 둘째 동서의 하소연에 남편은 뿔이 더 났어요. 앞으로 재수 씨들이나 내 동생들한테 이런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나 절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던 시동생 내외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요.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동서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동서들은 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선물도 사오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더 언짢아 했고요. 그런 기분을 다 표현하며 돌려보냈어요. 아니, 아주버님, 저희 친정에서 전복 양식장 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상품으로 보냈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재수 씨, 저희한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음식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반품할 테니까 잘 받으시고요. 남편은 정말 단호박이었어요. 그 어떤 사과에도 절대 넘어가 주질 않았어요. 그런 성격이니까 그 힘든 일을 다 겪어내고 성공했겠죠. 아무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애도 낳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둘이 재미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요. 시동생들의 전화가 오면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차라리 지금은 시동생들이 자기 형을 잠시 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동생들을 제가 대신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다들 형이 마음을 풀고 예전처럼 생활하기 원할 텐데 형의 마음이 풀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형 아직도 많이 화나 있죠? 저희가 많이 재촉했나 봅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은 저희인데 화 풀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형도 짜증났겠죠. 네, 제가 곁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다그친다고 해서 될 일 아니니까요. 아셨죠? 예, 형수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을 풀고 예전처럼 저희와 술 마시고 놀 때가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운 지 벌써 몇 달째라고 하며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하는데 진짜로 물을 흐려놓고 있었던 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자기 큰아들이 장남이니 아버지 대신이라고 희생을 강요했던 시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도 이만 자기 큰아들을 놓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왜 유명한 개그맨의 친형과 부모가 자기 아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남편과 남편의 집안 이야기랑 똑같아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경일 텐데 제가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저희 둘은 결혼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동생들 보면 자기 지난 과거가 떠올라서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사랑이 깊었던 만큼 상처가 큰 법이라 가족한테 받은 상처들 쉽게 아물진 않겠지만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곁에서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